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은 힘이라도 이 공연계의 보탬이 되고 싶은 홍보 전도사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사에 뭔가 공연 힌트가 들어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못 찾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저희 이번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요즘 어쩌다 보니까는 한 몇 주 동안 계속 뮤지컬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이제 오랜만에 연극 2편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 한 편이 1인극이에요. 혼자서 한 2시간 정도의 공연 시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정말 꽉 채우는 그런 공연을 하나 준비해서 저도 이제 비슷한 의미로 저 혼자서라도 이 KBS 시사야를 통해서 공연을 홍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인사말을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망하면 안 되는 거네요. 다 의미를 담으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살짝 의미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저 공연 보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안 대표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겠습니다. 예, 뭐 전 늘 개편이 항상 있을 테지만 그때만 살려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연 얘기 좀 해보죠. 예. 1인극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이 1인극인데요. 그 대학로에 위치한 TOM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네. 그 TOM 공연장이 1관, 2관 되어 있는데 2관에서 하는 공연이고 2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제목이 이제 연극이고 온 더 비트라는. 온 더 비트. 네, 온 더 비트라는 연극입니다. 보통 1인 연극은 모노드라마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모노드라마. 아마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를 하셨거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책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백세기의 모노로그라는 책인데 이 책이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그 책에 이제 여러 공연 작품의 긴 독백들 이런 것들이 쭉 그 백세기의 작품이 이제 거기에 쭉 이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1인극이나 또는 배우 한 명이 어떤 임팩트 있는 대사를 하는 것이 공연장에서 딱 봤을 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자라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1인극으로 전체 공연의 한순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2시간 내내 1인극으로 공연한다는 게 이게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의 정말 갖고 있는 모든 매력을 바로 객석에서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우리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아우라. 예. 어떤 가수, 뭐 조용필 같은 가수 네네네. 무대에 혼자만 이렇게 딱 올라가도 무대가 꽉 찬 느낌 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게 아마 그 가수분들은 그 전에 있었던 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테지만 이런 연극에서 그런 공연을 만나게 되면 공연하는 시간 동안 계속 아우라가 이렇게 커지는 느낌. 분명히 혼자 나와 있는데 객석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1인극이 갖고 있는 매력, 이 1인극을 통해서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최대한 발휘되는 게 객석에서 전해지면 그렇게 이제 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짜릿한 경험을 하는 걸 텐데요. 네네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엄청난 체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력도 체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지? 맞아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건 너무 좀 신기한 일이거든요, 정말. 네네. 근데 이제 드라마를 쭉 이해하다 보면 저 배우도 그게 완전히 몰입해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대사를 외운 것 같지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군요. 이 온 더 비트는 어떤 작품입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프랑스의 배우 중에 셰드릭 샤피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이 직접 쓰고 직접 연기한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초연된 게 2003년도에 프랑스에서 초연이 됐고 벌써 한 20년 된 공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전역에서 초연된 이후에 1000회 이상 공연이 됐고 이 1000회 이상 공연되면서 30만 명 이상 관객이 공연을 받고 2016년에 프랑스에 있는 몰리에르 1인극상 후보에도 올랐고 2021년에 바로 작년에
오프 아비뇽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 왜 오프 브로드웨이처럼 아비뇽 페스티벌의 오프 버전, 네. 이 오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는 최고의 1인극상을 수상한 굉장한 화제작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작품입니다. 아,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네, 이제 계약하고 올해 초연된 작품이에요. 지금 작품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작품을 소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이게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대단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공연 소개할 때마다.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 좋은 작품이라는 게 어서 상을 많이 받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왠지 약간 나한테는 좀 안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줄거리는 좀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말씀드리고 네. 이 공연의 임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작품 그 아드리앙이라는 소년과 그 소년이 연주하는 드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마 제목만 들으시면 온더비트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드럼이 있어서 온더비트다. 그렇죠. 드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래서 제목이 온더비트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배우 한 명이 올라가서 네, 드럼을 하나 갖고 네, 그리고 배우가 대사도 하고 맞습니다. 드럼도 연주하고. 네. 간단하게 무대 말씀드리면 무대 오른쪽엔 뭐가 있고 왼쪽엔 뭐가 있고 상부엔 뭐가 있고 이런 거 없고요. 예. 무대 있고요. 배우 한 명 있고요. 드럼 하나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근데 그 아우라가 그런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아드리앙이라는 소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소년이 드럼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제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이 주인공 아드리앙만이 갖고 있는 세상은 좀 독특하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아드리앙이 일상생활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 이 소리 리듬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그 발견을 한 순간부터 아드리앙은 이제 이 리듬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호나 세상의 대화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부엌에서 예. 부모님이 음식한다고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네네. 착착 하면서 이제 도마에 이렇게 탁탁탁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가 착착착착착착착 그렇죠. 이렇게 네, 들리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리고 밖에서 누가 농구공을 이렇게 튕기는 소리가 나요. 그럼 퉁퉁퉁 소리 나는데 이 소리가 이 친구한테는 리듬으로 들린다. 퉁퉁퉁퉁 이런 박자, 리듬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 순간부터 자기한테는 모든 소리가 이런 리듬과 박자로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모든 것들을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인물인 거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이 인물한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드럼이 들어오게 되고 이 드럼을 통해서 소통하고 연주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보신 거죠? 봤습니다. 예. 보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들려요. 예. 라고 인물이 얘기하면서부터 관객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 혼자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싶다가 이 사람이 너무 독특하고 특이한 상황이라는 걸 다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드라마의 관객이 마치 쑥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연극이니까 보통의 네. 경우에는 대사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소리가 더해지면 네. 또 다른 매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드럼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드럼을 평소에 보면 밴드 음악의 어떤 한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드럼 하나를 통해서 배우가 이야기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좀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배우가 이 드럼을 가지고 연주도 하지만 드럼을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관객들한테 확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럴 때마다 예. 관객 입장에서는 막 같이 공감하고 같이 흥분하게 되고 같이 놀라게 되고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네.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드럼 하는 사람 드러머입니까? 아니면 네. 원래 연극 배우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 정도 드럼 수준이면 드러머 한 명이 좀 있고 예. 이 배우는 연기만 하고 그렇죠. 드럼으로 가는 척하면서 연주자가 드럼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머한테 연기를 가르쳐서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연기가 더 사실은 중요하긴 하니까. 연기는 디테일도 있고 네. 관객들이 봐야 되니까. 근데 드럼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박자로만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어설프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 드럼 연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제작사에서 배우를 섭외해서 공연 기간 보통 한 2달 정도 전부터 공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드럼 때문에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윤나무 배우라는 배우와 강기둥 배우라는 배우 이 2명이 캐스팅됐거든요. 네. 이 배우들에게 1년 전에 드럼을 한 세트씩 사서 집에다가 가져가게 만들어 놓고 1년 전부터요. 네. 드럼 코치를 1년 동안 계속 수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사도 대단하고 네. 또 배우도 정말 대단하네요. 예, 이게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렇게 연습해서 한 번 공연하고 말면 양쪽 다 너무 좀 아쉬운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번 공연 기간이 1월 1일까지 공연하는데 너무 짧아서 다음에 공연할 때도 이 배우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참 뭐랄까요? 배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네. 연극 무대에서 반짝 보는 시간 2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지만 네. 거기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1년 동안 사실은 연습을 한 거잖아요. 네. 1년 동안 연습을 하면서도 지금 게다가 또 이 동시에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윤나무 배우나 강기동 배우가 TV에도 아마 타방송사의 드라마명이지만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나오는 배우거든요. 네네. TV 틀면 요즘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 배우가 정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또 다른 에너지로 그걸 다 표현하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럼으로 처음에 관객들한테 뭐 보사노바 리듬은 어떻게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것도 보여줬다가 드라마의 본인 아드리앙이라는 역할의 감정 표현을 그대로 드럼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배우들한테 경외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공연의 그림을 어떻게 예상했을까? 이 제작사도 대단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공연을 많이 소개했지만 정말 이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가서 보셔야 그 에너지를 받으셔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 혹시 드럼 하실 줄 아세요? 드럼이요? 아니요. 드럼은 연주실에서 있는 걸 보고 예. 손으로 챙챙챙 쳐본 적이 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여쭤봤냐면은 네. 직접 보셨다고도 하셨고 네네네.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공연을 설명하실 때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제가 드럼을 연주를 직접 할 줄은 모르지만 예. 드럼 연주하는 거를 보면서 대단한 연주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이 공연에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공연에 아드리앙이라는 캐릭터가 연주하는 곡들이 드럼 혼자 솔로곡도 있지만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곡들의 드럼 부분을 연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음악과 얹혀져서. 예. 그래서 음악은 낯익고 익숙하고 거기에 드럼이 연주가 되니까 이 드럼을 못 친다는 생각, 좀 수준이 어느 정도다는 생각을 못하고 대단한 실력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혼자 딱 한 명 배우가 올라가는 무대에서 드럼이 있고 네. 조용한데 네. 배우가 혼자 드럼을 이렇게 치면 네. 관객들이 거기에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느낌만 있으면 아마 그냥 콘서트장이랑 같을 텐데 네. 여기에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대단한 사연 같은 것들이 묻어 있어서 이야기랑 음악이랑 더해지니까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네. 뭐 상상만 해도 좀 짜릿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짜릿입니다. 짜릿.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요즘 대학로에 네. 이렇게 1인극이 뭐 많다면서요? 제가 소개하다 보니까 네. 1인극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연극 일리아드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 예. 연극은 트로이 전쟁을 다룬 연극이고 그걸 이야기하듯이 풀어내는 연극이기도 하고요. 네.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이라는 연극도 있고 이것도 1인극이고요. 그 뮤지컬 중에서도 얼마 전에 끝난 더 라스트맨이라는 공연도 있는데 1인극이 갖고 있는 이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은 결국은 관객에게 배우들이 이야기하듯이 대사를 늘어놓는데 예. 정말 쏟아내거든요. 정말 입에서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쏟아지는 대사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 아마 그 관객과 배우 누구라도 이 어느 한쪽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어느 순간 배우와 관객 사이 형성이 딱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짜릿함. 네. 이 짜릿한 2시간 이게 딱 유지가 되는 거고
제가 장담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공연을 보지 않으시면 느끼실 수 없는 그 정말 묘한 짜릿함이 딱 서로 간에 유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 공감대 때문에 나중에 커튼콜 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커튼콜이 좀 특별해요? 아, 예. 커튼콜은 마치 약간 영화 같은 걸로 필름으로 따지면 네. 그 흑백 그 어떤 한 필름에 예. 관객들과 땀을 흘리고 있는 뭔가에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은 배우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모습처럼 하나의 필름처럼 인상이 딱 남는 그런 커튼콜로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매력적인 1인극이 아닌가 예.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오늘 작품 2개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이게 그 연극이라서 요 정도 호흡이면 사실 노래 하나 듣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연극이라 노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작품은 방금 네. 말씀드렸던 온더비트와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연을 제가 또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거죠? 온더비트는 좀 짜릿하고 그 벅찬 이런 감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연극은 바로 서툰 사람들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공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서툰 사람들 아마 공연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서툰 사람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예. 느낌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오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1995년도에 오래됐네요. 그죠? 오래된 네. 거죠. 그 정도면. 네. 95년도에 서울연극제 출품작이고요. 이 작품 작가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장진 감독, 장진 작가, 장진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작품이고 제가 인터뷰한 걸 찾아보니까 23살에 군대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장진 감독이 네. 이 연극 굉장히 잘 만든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진 감독만의 유머, 코미디가 있는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본인은 당시에 로맨스를 썼는데 네. 본 사람들이 코미디라고 하면서 이제 장진식 코미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툰 사람들은 그런 공연입니다. 재미있는 상황과 설정으로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리고 뭔가 짠한 휴머니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연이죠. 장진 감독의 매력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초연은 1995년에 된 거고. 맞죠. 예. 그 다 사이에는 어떻게? 사이에 했었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공연은 아니고 2007년도랑 2012년도에 공연이 됐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장진 연출로 참여해서 하셔서 굉장히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연예인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막 이렇게 돼서 전성 매진이 돼갖고 그때 흥행 신화 장진 시대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수다라는 이제 그때 이제 영화도 많이 하시고 이제 장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 그 묘한 코미디 호흡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좀 그러면은 이번에 공연하면은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10년 되는 건가요? 10년이죠. 10년. 2012년에 했었으니까 10년 만에 공연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장진 감독이 연출을 직접 맡아서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군대 갈 때면 20대 한 초반쯤에 만든 연극이었고 그렇죠. 네. 지금은 50대 한 중반은 됐을 것 같은데요. 장진 그렇죠. 감독이. 네. 그리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네, 문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많이 또 인식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봐서 오늘 이 대본을 좀 준비해봤는데 너무 어릴 때 쓴 작품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진 감독이. 네네. 그래서 언젠가 시대에 맞게 다시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 당시에도 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생각하시면서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근데 그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뭐가 그렇게 해맑았었는지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슈가 코팅이라고 이렇게 달달하게 코팅된 캐릭터도 있고 장면들도 그런 장면들이 참 많다고 하시면서 관객에게 그 약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한 것 같다는 그런 그 소감을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그때 이제 웃어야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20대 초중반일 때 사진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풋풋했다. 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느꼈는데 장진 감독도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작품을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린다. 이건 연출이나 아니면 제작사 입장에서도 좀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게다가 장진 감독은 작품이 뭐 한두 개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많은 그렇죠. 작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서툰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이 시기가 넘어가면 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본인이 연출할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번 공연을 직접 연출을 해서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하고요. 예.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 후세대 창작진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더 재기발랄하고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작품을 다시 올리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네. 저도 인터뷰 이게 뭐 내용 막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제가 와닿는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사실 단순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눈도 갑자기 지금 왔잖아요. 네네. 뭐 피해 보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연말에 좋은 사람들과 아주 편하게 별 고민 없이 별 생각 없이 네. 공연장에 찾았을 때 흐뭇하게 웃고 나올 수 있는 공연 딱 서툰 사람들 이 작품이 딱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서툰 사람들을 봤지만 이 작품 너무 좀 이렇게 약간 미간에 주름 잡히면서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지? 이런 공연들도 좋은 공연 많지만 이렇게 가끔은 좀 풀어놓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공연? 이제 연말이죠 지금. 예. 이때 딱 선택하면 좋을 공연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작품도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객들 편안하게 해주는 서툰 사람들의 스토리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스토리 얘기 안 했나요? 네. 서툰 사람들 제목만 얘기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랑 아마 캐릭터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기말고사 채점, 보고서에 쏟아지는 학교 업무가 버거워도 자신만의 보금자리에서 나름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캐릭터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화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 하나가 온 동네 열쇠 구멍을 막 호시탐탐 계속 노리면서 노리는 그 천하의 어설픈 도둑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도둑이 덕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도둑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좀 꽤 남다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도둑이 화이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 자기가 갖고 온 밧줄은 말을 듣지 않고 화이가 집을 털러 온 도둑이 측은해서 아까 그 덕배가 측은해서 비상금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밑에 집에서 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출동한 경찰 때문에 이 도둑은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코미디와 그런 묘한 캐릭터들이 만나는 그런 코미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진 감독 딱 느낌이 왔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맞아요. 네, 볼 수 없는 캐릭터들이 묘하게 만났는데 자꾸 상황은 꼬이게 되고 거기서 웃음이 터지게 되고 이런 연극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서 네. 공연 어떤 거 보러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두 작품 다 소개해 주신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온더비트라는 연극은 어떤 한 배우의 그 2시간 동안의 그 짜릿한 벅참을 느끼셔서 어떤 삶의 활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편하게 주변 사람들과 재미있게 이런 시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서툰 사람들. 이왕이면 둘 다 보시는 것도 좀 좋다. 음식도 단짠인데 공연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욕심이 지나치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대학로 나가잖아요. 네. 한 편만 보고 오는 거 약간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일반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공연 본다고 해서 낮 공연 저녁 공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스킬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극 온더비트 서툰 사람들 두 작품 함께 살펴봤는데요. 연말 무엇이든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2년 영화 화차입니다. 영화 화차의 원작이 된 소설 화차를 쓴 작가는 미야베 미유키인데요. 미야베 미유키는 사회파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사회파 미스터리는 일본의 추리소설가 마스모토 세이초를 필두로 1950년대 후반 시작된 문학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스터리 소설 혹은 추리소설의 하위 장르로 기존의 추리소설이 지나치게 트릭 중심의 유희적 경향을 띠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파 미스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이 벌어진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 사회성과 관련된 범인의 동기입니다. 당연히 범인의 심리 역시 중요하게